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책 300권 읽고 너무 후회한 3가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은 제 과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좀 공유해드려보고 싶어요. 이 에피소드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문해내공을 진짜 열심히 읽었죠. 그러면서 특강도 정말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 책을 내가 한 20년 전 정도에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도에 읽었으면은 내 인생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너무 다행히도 고 대표님을 30대 중반에 만나서 독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나름대로 똑똑했어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라는 곳을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등록금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요. 장학금을 달달이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박사학위를 끝냈죠. 그러면서 결과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박사학위를 끝낸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제 페이퍼들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저자 페이퍼는 600번 인용됐고 두 번째로 인용이 많이 된 첫 1저자 페이퍼는 180번 인용됐고 이 페이퍼는 저는 공저자예요. 1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정말 훌륭한 저널에 게재가 된 거고 여기에 공저 중에 한 명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가임경은. 안드레 가임경은 진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진짜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나름 진짜 똑똑했고 고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 한 3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데 저는 그 3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저는 박사학위도 받았잖아요. 전문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책 어설프게 300권 읽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생각에 제가 솔직히 굉장히 똑똑하고 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오만 방자한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면서 너무 잘못된 어떤 분석을 많이 했고 말 그대로 문해력이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습니다. 근데 천만 다행히도 고 대표님 만나면서 올바른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고 대표님 만난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는 막 1년에 막 150권 막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막 진짜 막 책 읽는 게 너무 신났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전업 작가이기도 했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많아서 막 100권 이상은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문해력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후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후회는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양서를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서를 고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서를 여러분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서를 고르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다 나옵니다.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 문해내공의 그 설명이 다 나와요. 저는 고 대표님과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양서를 고르는 방법. 저희가 양서라고 추정하고 골랐어도 나쁜 책이 있습니다. 타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요. 진짜 신종호 교수님은 고수세요. 제가 오늘 좀 목차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 에피소드랑 엮어갖고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양서를 고를 수 있냐? 목차랑 머릿말을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번역서를 많이 보니까 굿리즈에 들어가서 이미 그 원서를 읽은 분들이 많잖아요. 굿리즈 리뷰는 여러분 우리나라 리뷰랑 똑같지 않아요. 웬만한 서평보다 좋습니다. 그냥 리뷰가 서평보다 좋아요. 되게 힘주어 쓴 서평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타율로 양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특강에서 소개 몇 번 해드렸잖아요. 신종호 교수님께서 속독 얘기하면서 훑어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고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 훑어읽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고 대표님한테 훑어읽기 스킬을 배운 다음에
일단은 좀 빨리 읽어야 되는 책들은 그냥 듬성듬성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어. 그러면은 거기를 되게 꼼꼼히 읽어요. 꼼꼼히 읽었는데 되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책은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서를 읽는 타율로 올라갔고, 예를 들면은 좀 어려운 책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은 책 중에 폭력의 유산. 폭력의 유산은 여러분 책 제목만큼 책이 폭력적이에요. 1000페이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 두껍습니다. 웬만한 책 3권? 요즘에 200쪽짜리 책도 많으니까 웬만한 책 5권 합쳐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고 대표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안 읽었을 거예요. 평생 안 읽었을 겁니다. 양서를 읽지 않다 보니까 쉽게 음식으로 비유하면 좋은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불량식품도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력 대비 문해력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관련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종호 교수님은 그 다음에 김민정 작가님은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극찬하는 거예요. 진짜 찐 전문가입니다. 찐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후에는 양서를 읽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양서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쉬운 책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을 읽어 나가야 그래야 뇌 근육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단련이 되는 건데 굉장히 쉬운 책 위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제 편향을 더 강화시켜주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맞지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스스로 발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또 여러분 여기 설명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읽을까? 무엇을 읽을까?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요. 독서법, 독서 전략해서 다 나옵니다. 저는 오늘 목차를 목차가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이론편만 해도 여러분 목차가 진짜 이렇게 탄탄할 수가 없거든요. 실전편도 좋은데 오늘 저는 이론편 목차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돌이켜보면은 정말 쉬운 책 위주로 읽으면서 뭐 그거를 안 읽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만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불킥하고 부끄러운 게 일부러 안 지웠는데 제 페이스북 10년 전 11년 전 글들을 보면은 뭔가 세상 다 아는 뉘앙스로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글을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보였죠. 근데 이제 고 대표님 만나면서 복잡계 관련 책도 읽고 그다음에 뭐 진사회성 관련 책들도 많이 읽고 제가 옛날에 막 7년 전에 고 대표님이랑 막 8년 전에 같이 책을 집중적으로 읽을 때는 막 굉장히 철학적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서로 막 와, 형 이 책 미치지 않았어? 와, 막 이 책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내고 나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이 책 제목처럼 말 그대로 문해 내공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들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문해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법적 문서를 보면 여기 제가 나중에 특강 한 편 찍어드릴 건데 법적 문서는 일부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호사들이 일부러 어려운 어휘를 많이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 솔직히 쉬운 어휘로 써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자신들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냐면은 그 문서가 쉬워지는 순간 이 서면 쓰는 게 쉬워지는 순간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집단이나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어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여기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그거는 특강으로 따로 찍어 드릴 건데 진짜 신종호 교수님의 통찰력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문해력이 올라갔냐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렇게 서면 쓴 거 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저거든요. 그분은 그 변호사분들은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고 서면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면에 대해서 법적 지식은 제가 당연히 없겠죠. 부족하겠죠. 근데 논리적 이런 연결성, 그 다음에 맥락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뉘앙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쓰여진 서면인가? 왜? 그거를 법적 다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쓰되 어떻게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쓰는 게 서면을 잘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읽을 자신도 없었고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공학적인 어떤 문서들은 잘 읽었죠. 왜냐면 논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어려운 책을 많이 읽고 나서 이 법적 문서를 정말 잘 읽게 됐어요. 그게 저는 진짜 저 나름의 문해내공에 생겼다는 어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을 올리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에 저는 그 300권을 나름 읽었잖아요. 고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그럼 300권을 읽었다 칠게요. 거기에서 뭐 60권은 그래도 양서였다고 칠게요. 뭐 저도 막 나쁜 책만 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서평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누구랑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 대표님이랑 맨 처음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고 대표님 논리력이 약간 천하무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고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두통이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고 대표님을 만나서 서평을 쓰고 저는 심지어 고 대표님이랑 토론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하면서 그 다음에 강의를 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웃풋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도 제가 굉장히 유명한 분 에이전시랑 이렇게 회의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최호 팀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 최호 팀장님이 회의 끝나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박사님 한 편의 강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탄을 하셨어요.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비즈니스는 적은 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서로 잘 모르는 남이 만나면은 뭐 자신들의 이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더 강력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어떻게 워밍업을 할 것인지 이 사람들 얘기를 경청을 한 다음에 어디가 윈윈 포인트인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이기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이기적인 게 결국에는 왜 독이 되는지 이걸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하이파이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 아웃풋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했다? 솔직히 저는 운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지금 조금 더 제 목표에 더 다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육 챙기면서 뇌 팽팽하면은 저는 90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랑 고 대표님은 90까지 우리 진짜 건강하게 일하자 이렇게 맨날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빨리 60까지 일하고 은퇴해서 쉬었으면 좋겠다. 저는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랑 고 대표님은 일하는 게 저희의 수행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기 전날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피곤하지 않냐? 피곤하죠. 근데 즐겁죠. 행복하죠. 여러분 축구할 때 안 피곤한가요? 피곤하죠. 게임을 해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일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일을 하면서 오늘도 회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땀이 줄줄 납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하기 솔직히 귀찮습니다. 근데도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이랑 연결돼서 느슨한 유대를 갖고 가끔 또 저희는 무료 행사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 저는 진행하면서 일을 하면은 진짜 90까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100살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고령화 사회의 솔루션은 제 삶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대본 없이 오늘 지금 영상을 한 뭐 13분, 14분 찍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었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첫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말하는 게 어색해요. 그 다음에 뭐
스터디언, 옛날에는 체인지 그라운드 때 되게 옛날 영상 찍은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막 약간 중언부언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휘의 폭도 굉장히 좁고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어휘의 폭이 좁았다. 이런 거를 스스로 자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됐다? 양서를 많이 읽으면서 내 독서 레벨을 점점 올려가면서 확증 편향이 아니라 내 편향을 깨는 책들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동시에 아웃풋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저가 했던 거에 반대로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 뭐죠? 싱큐베이션입니다. 지금 이번 싱큐베이션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보통 1000명 초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데드라인이 거의 2달 남았는데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지금 벌써 800명을 돌파했어요. 이대로 가면 이거 1500명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2000명도 2000명 싱큐베이션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고,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5년 전 6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보다 독서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가중치까지 계산을 하면은 옛날로 따지면 거의 3000명 신청한 거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의 싱큐베이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게 저는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60대 문해력 평균은 1단계라니까요. 1단계는 초등 저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저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회의 다 하고 최호 팀장님이랑 마무리하려고 그 커피숍에 가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어머님이 너무 안타깝게도 거기서 주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칼같이 어머니 커피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주문해드릴게요 하고 제가 다 해드렸죠. 아유 이거 커피 마시기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둘이 웃었죠 어머니랑.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문해력 1단계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남 얘기인 것 같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50대인 분들 60대 되죠? 문해력 다 1단계 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40대인 분들 60대 되시죠? 이대로 가면 문해력 1단계 지금 점수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랑 고 대표님은 이 무료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을 진짜 나라 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25기 신청 링크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싱큐베이션 후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찬란한 성취님께서 23기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우리 김하율 작가님의 소설인 이벌이 맘에 들어. 저 이거 읽고 많이 울었잖아요. 이 소설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책이 뭐였을까? 블러드머니. 참 기가 막혀요. 인문학, 경영경제, 소설, 그 다음에 또 경영경제네요. 블러드머니. 블러드머니 진짜 이거는 읽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논픽션인데 픽션보다 더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기 읽어드리면은 싱큐베이션 23기를 완주하며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읽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후기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아울러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후기네요. 저희가 여러분 앞으로 책 포트폴리오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국내 작가님 소설도 많이 소개해드릴 거고 소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경영경제에서 의외로 여러분 저기가 자기계발서가 별로 없어요. 거절의 기술은 자기계발서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이거 사회과학서적이라 그래요. 왜? 거절 관련해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뭐죠? 그 우리나라 옛날 말로 남가주대학교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이거 4년 5년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뇌피셜이 1도 없어요. 그다음에 문해내공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저거 이제 이 하드카피 책을 받았거든요. 막 흥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읽는 인간은 이 책은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겐자브로 선생님의 읽기 인생이에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책이라니까요. 스펙트럼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25기는 뭐다? 진짜 문해력 특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권의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이 서티피케이트를
저희 자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으로, 여러분들 계신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무조건 받으세요.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우리 윤충희 팀장님께서 박사님 이거 3,000명 다 신청해갖고 3,000명 다음에 이게 비용이 장난 아닌데 어떡하나요? 나는 그런 진짜 행복한 걱정에 좀 빠져봤으면 좋겠다고. 왜? 여러분 제가 좀 도전 의식을 심어드리면은 이거 완주율이 20%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읽고 서평까지 제출하시면은 우리나라 독서 랭킹 상위 1%입니다. 이 정도 수준 책 4권 읽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잘 없고요. 각각의 책에 대한 서평까지 쓴다. 그래서 딱 서티피케이트 받으시죠. 우리나라 독서 랭킹 상위 1%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싱큐베이션을 한 10기 정도 꾸준히 한다? 그럼 뇌 구조 자체가 바뀔 거예요. 이거는 챗GPT한테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책 목록 넣으면서 이거 50권 진짜 빡세게 3년 4년 읽으면 어떻게 돼? 아예 뇌 구조가 바뀐다고 챗GPT가 다 말해줄 거예요. 이건 너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싱큐베이션 해보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해봤고 저는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문해내공 관련해서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문해내공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